금속 그 주방 냄비 같은데, 주방 냄비 같은데 보면 압력밥솥, 일반 주방 냄비 이렇게 했을 때 몇 중 바닥, 3중 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2중이나 3중 바닥에 있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중소다 이렇게 들게 되면 열의 전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보다 적은 열로 강력한 뭐라 그럴까 열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력밥솥을 서로 틀리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주방 냄비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군요. 4중 바닥도 돼요. 4중, 5중 바닥도 되고요.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하면은 이게 열의 전도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그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제 방식을 따라서 뭐 이렇게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이다. 그럼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예를 들면 대중소라고 합시다. 보면 뭐 전선은 뭐 몇십 가닥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 왔다 갔다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열도 이런 식으로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놨을 때 압력밥솥, 주방 냄비, 야외용 코펠 냄비, 야외용 코펠 냄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왔다 갔다 돌판 그 그릇 있죠. 돌판 그릇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주물용 그런 것들도 몇 겹으로 이렇게 주물용 그 주방 도구 있잖아요. 주방 그릇, 주물용 냄비라든지 뭐 주물용 이렇게 해서 했을 때도 몇 겹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열의 축적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꼭 전기만 그런 게 아니고 주파수 방식 열의 전도가 파동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강한 열이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전기 대비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 코일 같은 것도 두께를 열 코일, 뭐 이렇게 열 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이것을 같이 열 코일 이렇게 뭐 만두 같이 섞어서 이렇게 압력밥솥 밑에다가 열 코일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가열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열이 강하게 융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두께를 대중소다 그러면 틀리게 그것을 같이 감안하실 때 압력밥솥에 있어서 강력한 열을 발생을 시켜서 같은 어떤 전기 대비해서 빠르게 압력밥솥이 고온고압으로 밥이 쪄집니다. 이런 형태로 압력밥솥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걸로 해가지고 열 코일로 어떤 그 난방을 그렇죠 히터기로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이렇게 있으면 물 데우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식으로 물의 상중하에 이것을 동시에 데우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끓어집니다. 일반 보일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보일러 같은데 물 끓이는 구조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열 코일을 밑에 바닥에 놔가지고 뭐 전기 주전자 그럼 이런 것도 물을 끓일 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열 코일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빠르게 끓어집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밑에서 가열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데도 불꽃으로 이렇게 가스 불꽃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 불꽃이 나오는 그 구조 자체를 뭐라 그럴까 구멍을 약간 균일하게 하시잖아요. 균일하게 하지 않고 대중소 구멍을 틀리게 뚫어 놓으면 그것도 열이 이제 강한 융합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어떤 양의 가스 대비해서 엄청나게 화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레인지 구멍을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열에 이렇게 융합을 가스불에 있어서 그 가스불로 어떤 음식물을 데우거나 물을 끓이거나 했을 때 열의 융합, 보일러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산업용 보일러, 산업용 물 끓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이나 다른 것을 끓일 때 이런 방식은 가스불의 구멍을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그것이 뭐 사이즈를 갖다가 몇 개로 하시든 간에 그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성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가스레인지라면 야용 휴대용 가스레인지라든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쓰는 거, 그 다음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코일 같은 걸로 이제 서로 틀리게 해서, 이렇게 그 대중소다 그러면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제 방식인 정수기에 있어서 미세관을 물이 흐르게 하고요. 그것을 그 위를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관 또는 두께가 같은 금속관을 몇 겹으로 두고 그 위를 열 코일로 감아서 물을 끓여서 이런 미세관을 20개, 40개, 5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끓여집니다. 물이 동시에 끓여지는 물을 이제 미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 대량의 물도 이렇게 빠르게 정수기에 이렇게 끓여진 물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을 곧바로 먹고 끓일 수 있죠. 시간도 빨라요. 그 다음에 보일러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전기 보일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 보일러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전기 온수기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끓여서 난방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끓이는 게 낫죠. 빨리 끓인다면 전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업용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라디에이터 물을 끓여가지고 라디에이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약간 따뜻해지니까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 그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로 공기를 데울 수 있다라는 거. 라디에이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는 이제 미세관을 동일하게 미세관이 있다 그러면 제 방식의 그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관 냉매 물질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것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금속관을 서로 금속관으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미세관에다가 둘러싸서 금속관 들어가고 냉매물질, 금속관, 냉매물질 여러 겹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회사를 따라서 금속관을 그냥 두 개로 만들고 냉매물질을 거기다가 냉매물질관을 두 개로 만들어 갖고 이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금속관, 냉매물질로 하셔도 되고 아니 냉매물질, 금속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미세관을 둘러싸서 이런 거 금속관과 냉매물질관을 거기다가 위에다가 그 미세관 위를 갖다가 그 금속관 여러 겹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금속관 냉매물질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그렇게 이제 미세관 위를 그 금속관이 있는 거예요. 금속관과 냉매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나갈 때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회전식으로 강하게 돌려주면은 우리 이제 계곡바람이 지나갈 때 보면은 계곡 바람이 지나갈 때도 계곡바람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전식으로 물이 이렇게 나올 때 엄청나게 시원해지게 됩니다. 빠르게 돌릴 때 열의 기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수기 이제 시원한 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냉풍기 만든다든지 시원해지면 냉풍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선풍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에어컨의 원리를 따라서 에어컨의 이제 증발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관을 회전식으로 이렇게 빨리 돌려갖고 증발기 냉매 물질 이렇게 증발기 안에 흐르잖아요. 그럼 원형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금속관 냉매 물질, 금속관 몇 겹으로 하시든지 금속관을 몇 겹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를 금속관 열기를 뺏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돌리면 열이 이제 기화가 돼서 그 안에 있는 냉매 물질이 차가워져서 에어컨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각핀 같은데 금속 파이프,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판
금속판 냉매물질, 금속판 냉매물질 여러 겹으로 해서 아이스박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공기는 드나들 수 있게 하고요. 그 냉각팬 주위를 둘러싸주면 보다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이런 금속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판을 여러 겹으로 대중소, 그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하든지 그렇게 여러 겹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겹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다 금속판 냉매물질, 금속판 냉매물질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냉매물질이 그 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냉장고나 에어컨 또는 그 김치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뭐 산업용 모든 어떤 냉각 방식, 컴퓨터 CPU 냉각하는데도 이런 금속판이 들어갈 수 있고, 금속판 냉매물질, 금속판 냉매물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데는 이제 약간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이제 그 구멍을 뚫어놓고 공기를 드나들 수 있는 거기서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냉각 방식을 하시면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이것은 뭐 더 자동차나 뭐 이렇게 A사 레이더 뭐 기타 모든 것에서 열기를 외부로 빼낸 식으로 갖고 이렇게 냉각 방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디서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원래 열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공기를 환풍기 방식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다 더 시원해진다. 그 컴퓨터 아니라 박스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열기가 가두어지면 그래서 계속 열기가 축적이 되는 거니까 환풍기 방식으로 빼는 식으로 그 컴퓨터에 있어서 냉각 방식을 윗부분에다가 쿨링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환풍기 방식으로 바람을 빼는 식으로 이제 가시면 이제 제가 그 쿨링팬을 2개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CPU에다가도 작은 거 하나 두고 CPU에다가 이렇게 쿨링팬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금속 쿨링팬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나 3개 회전축이 쿨링팬이 들어가 있는 프로펠러 날개죠. 프로펠러 날개가 3개가 들어가 있거나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동시에 돌려주면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전기는 조금 더 들겠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데 중요 시스템을 기판이나 아니면 거기 그리고 순행식, 공냉식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형태로 해가지고 냉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 기타 다른 방식도 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냉기를 쿨링팬을 통해서 뭐 통로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것을 쏴주는 방식으로 냉각이 들어가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제가 그것을 주장했었거든요. 에어컨이나 미니 에어컨, 미니 냉장고처럼 그래서 냉기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차라리 냉기를 갖다가 이것을 열이 이렇게 식혀지기를 원하는 것은 냉각 방식이죠. 그것도 몇 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슈퍼컴퓨터 같은 데는 그렇죠. 그 많이 동원해서 그냥 에어컨으로 그냥 시원하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아니면 A사 레이더, 기타 모든 군사용 무기, 모든 냉각 방식이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냉기를 만들어낸 에어컨 구조나 이렇게 냉장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냉기를 쏴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안정화시킬 때도 그렇고 필요하고 일단 CPU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하죠. 너무 단가가 세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은 에어컨 만들 수 있거든요. 제 방식에 이게 어떤 아까 전에 미세관에다가 그렇죠. 미세관을 회전식으로 돌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금속 파이프, 미세관을 둘러싼 금속 파이프를 몇 겹으로 둔다든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열을 뺏어 가지고 기화시키는 식으로 회전식으로 빠르게 돌리면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워진 냉기를 이렇게 쏠 수 있죠. 컴퓨터에도 할 수 있고 뭐 전기 자동차에도 그걸로 사용해 가지고 뭐 순행식이면서 공냉식이 2개가 같이가 되는 거겠죠. 순행식이긴 순행식인데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방식으로 해서 냉기를 미세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 이제 차가워진 공기를 쿨링팬을 통해서 쏴주니까 순행식, 냉식, 공냉식이 2개 다 같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순행식, 공냉식을 2개에다가 같이 사용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물이나
부동액을 가지고 그 냉각을 하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그 물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 방식으로 해서 미세관이 있고요. 미세관이 있고 미세관을 둘러싼 금속관이 여러 겹으로 있고요. 그래서 두께가 틀리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한 제 이하는 미세관이 있고 금속관 그다음에 냉매 물질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층층층 감아 놓는 거죠. 좀 한 겹 들어가 한 개 물이 흐를 바야 10개 들어가고 20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냉기를 잡아줘 이렇게 냉기를 만들어 준다는 열을 식혀 준다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행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이제 순행식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 관이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 관을 한 개 들어갈 거 5개로 만들었고 뭐 4개로 만들었고 3개로 했고 숫자를 많이 해서 빠르게 돌려주면은 그만큼 그렇죠. 거기 물이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열기를 뺏어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하시면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액이다 그러면 거기 부동액으로 인해서 어떤 안에 그 뭐라 그럴까 선풍기 팬처럼 해가지고 그 수중 펌프가 아니고 수중 잠수함 이렇게 프로펠러 돌리듯이 그 안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주면 이렇게 좀 더 그 순행식 물이 됐든 부동액이 됐든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다가 부동액이다 이렇게 물이 들어있든 부동액이 됐든 그거 순행식으로 사용하는 그 용매 그것을 갖다가 물통이라고 합시다. 물통이면 그 안에다가 금속 파이프다. 금속판 냉매물질, 금속판 냉매물질을 감싸 갖고 그것을 열기를 식혀주는 이런 순행식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금속판을 갖다 둘러싸 주되 그렇죠.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그것도 추가로 차가워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순행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어떤 배터리 과열 시스템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것은 한 일주일 전인가? 예, 일주일 전인가 좀 넘었겠죠. 개인 택시가 뒤에서 누가 차량이 받았는데 188km 달리다가 사고 나서 멈췄는데요. 배터리가 아마 전해질 용액이기 때문에 출렁거린 게 있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과전류가 흐르나 봐요. 그래서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판이다, 운영체제다 있잖아요. 차량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기존에 이렇게 자동차 구동을 위한 이런 이렇게 배터리하고 차별화시켜서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거기서 이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을 시켜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문이 잠긴다든지 브레이크가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잘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따로 마련하자. CPU 같은 거나 컴퓨터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 더 넘어가서 하드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 자체를 갖다 배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전원이 갑작스럽게 나가더라도 하드디스크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드디스크 안에 중요한 정보를 백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어떤 CPU나 운영체제, 기판만을 위한 따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쓰시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까지 포함해서 배터리를 만들어 쓰시든가 아니면 컴퓨터 자체의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서 외부의 전원이 다 끊어져도 갑작스럽게 하드디스크가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전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CCTV다 그러면 이 CCTV에게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제가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배터리가 달려 있는 이런 그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건전지 방식이 아니라 건전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12.5V짜리 이거 쓰시는데
12.5V짜리 이거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가 달린 그 CCTV를 쓰시면 제 기술고, 이거는 향후 이제 무선 충전 방식, 그 전파를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도 아니면 기타 뭐든 다른 전파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 방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무선 충전하는 방식, 이렇게 아니면 배터리만을 따로 이것을 갖다가 충전해 갖고 배터리를 갈아주는 이런 방식, 그런 건전지 방식, 이 건전지 방식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지 방식, 배터리 방식, 무선 충전 방식, 이것이 다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CTV 카메라에, 그다음에 CCTV 카메라에 이게 보면 그 카메라 렌즈가 하나 있잖아요. 이것을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로 둬서 180도다 그러면 동시에 각도를 따라서 맡은 범위를 따라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이것도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가 자잘한 것이 있어서 동시에 180도가 된 것을 촬영한다. 그렇게 하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방송국 카메라 보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5번 카메라 해서 각도를 따라서 촬영하든지 각각 촬영해서 그걸 나중에 영상으로 취합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CCTV 카메라도 이 뒤를 까가지고 뒤에다가도 그렇죠. 이게 카메라 렌즈를 똑같은 방식으로 180도를 커버하면 총 360도를 커버하는 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CCTV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거든요. 이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체를 다 360도를 이렇게 촬영하거든요. 그러면 공중자산이다 그러면 비행기다 그러면 드론이다 그러면 위에까지 촬영해야 되잖아요. 위아래까지 동시에. 그렇죠? 위아래까지 동시에 촬영해야 되죠. 이런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휴대폰도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뒷면에는 카메라가 없죠. 뒷면에다 카메라 달아주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뒤에를 앞뒤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짜잘한 것까지 동시에 각도를 담당해서 동시에 찍어주는 구조. 이것도 이제 180도니까 몇 개 카메라니까 자잘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동시에 휴대폰에서 찍어주면 여러 개의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주는 구조도 할 수 있고 각각 볼 수도 있고 각도별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테나 360도 안테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360도 안테나를 그냥 각도별로 여러 개를 두면 360도 안테나예요. 그 다음 위아래까지도 안테나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비행체에서 보면 그게 필요하겠죠. 위아래까지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동시에 커버해가지고 안테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저는 전기만 공급해주면 되죠. 각도별로 이렇게 찍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카메라 렌즈처럼 위아래도 같이 촬영을 하는, 비행체에서는 위아래도 같이 촬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테나가 앞으로는 그 A사 레이더 하나에서도 영상 A사 레이더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건 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었어요.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었고요. 옥정원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항공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기관들이 또 거기다가 경찰청도 광고를 오랫동안 냈었고요. 경찰청도 냈어요. 주한미 대사관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의 다른 데도 많이 다른 단체들도 많이 냈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냈었죠. 그래서 제 거를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에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정보기관들이 들어와서 광고를 낸다는 것은 참 특이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거를 지켜보고 있었. 그래서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나오는 겁니다. YTN은 정부 입김이 닿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른 데보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술이 왕창 써도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더니 곧바로 나오고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에서 여러 군데 각도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동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회피 기동하는 이런 방법도. 좌표 방식은 이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수천 조 분을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1cm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늘 위로 또는 땅 밑으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1cm 단위로도 가능, 0.5cm도 가능. 하늘에다 줄 긋는 거 아니니까요. 프로그램 계산이니까 정밀하죠. 좌표 방식이니까 가로 세로로 나눠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는.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 우주 인공위성 뭐 이동 방향과 속도 그리고 따라서 요격하기도 딱 좋습니다. 좌표 방식. 그래서 모든 군사무기는 앞으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어떤 신호 저장, 반도체의 신호 입출력 이 방식도 좌표 방식으로 이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상하수도 YTN에서 상하수도 그렇게 좌표 방식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 기분이 이제 안 좋았어요. 기술이 왜 내 기술이 무단으로 그렇게 맘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보고 저건 내 기술인데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상하수도를 좌표 방식으로 표시했고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했던 손상 상하수도 손상이 난 곳을 가로세로 이렇게 측정. 좌표 방식이니까 여기서 이 좌표 저 좌표까지 빵꾸 난 데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손상 난 데를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분만 정확히 뚫어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이동통신 같은데 인터넷 같은 데서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지하 시설에다 설치를 해놓는다. 거기서 이상 발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쪽만 정확히 보면 되고 이동통신 같은 데서도 전파를 쏠 때 위성 방식도 위성에서도 전파를 쏠 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어디 지점에 정확히 쏘면 그럼 전파가 낭비 없이 전파의 성공률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성통신 같은 거,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 이런 데서 기타의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 좌표 방식으로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 그건 남의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어서 제가 그 주파수를 여러 개 발생을 시키자. 그래서 방송 채널처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라디오 같은 데도 보면은 주파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FM, AM 해가지고 거기서 방송 목적으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파수 발생기 송수신 구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 허가만 나면 10개든 20개든 만들어서 그 방송국 채널처럼 사용하면 모든 신호가 널널할 거 아니냐. 각 목적별로 하나는 게임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뱅킹 사용하고 하나는 홈쇼핑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는 또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렇게 서비스 사업자,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아도 같은 스마트폰끼리 또는 호환이 되는 스마트폰끼리 같이 그것을 요금 부과 없이 그냥 곧바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신할 수도 있고 이 서로 그 전파 방식은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입니다. 그렇죠. 단일 전파면 이게 이렇게 주파수를 10개, 20개 만드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밀번호 안구어 서로 수신기가 송신 수신하는 게 서로 이렇게 비밀번호 안구어 맞아야지 송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제 방식에 이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묶음 전파, 복합 전파는 멀리 갑니다. 신호가 멀리 갑니다.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무선 CCTV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식도 이제 제 방식이라고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스마트폰을 개조했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무선 CCTV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술 구조는 모르겠는데 혹시 제 방식에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사용하셨으면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단일 전파라는 그렇게 그 거리가 멀리 가기가 좀 힘들고 신호가 끊기는 일도 잦고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이 안 가요. 그래서 무선 이게 CCTV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전파를 사용하셨으면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더라고. 내가 그거를 무선 CCTV를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얼마 뒤에 그 제품이 나와서 버젓이 내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도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이게 물론 중개 사업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신호를 중개해 주는 워키토키도 무선으로 하는데, 뭐 여기 이게 무선 CCTV는 없겠습니까? 무선 CCTV하고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서로 이렇게 신호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스마트폰에서 이런 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저 스마트폰을 개조하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파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거기다 부품을 넣어가지고 워키토키로 만들어서 이게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방식은 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서로 파행이 트는 여러 개의 복합 전파는, 그렇죠.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뭐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또 이게 적외선,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 이걸로 이제 그 수소, 산소 이온 추출, 그렇죠. 이게 뭐 물을 갖다 끓인다, 거기서 수소, 산소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리층에 보면은 그 플라즈마 상태로 이온화되어 있잖아요. 수소, 산소 같은 것도.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는 적외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사용하면 수소, 산소를 추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물 끓이거나 이게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적을 살상하는 데도 훨씬 높은 열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살상하는 무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하층을 이제 적외선은 지하를 얼마 못 뚫잖아요. 그러나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지하를 깊숙이 들어가서 땅굴 같은데 지하 시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 더해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복합 전파, 마이크로웨이브가 됐든 뭐 어떤 전파가 됐든 이런 전파를 사용하면 보다 거리가 멀리 들어갑니다. 지하에도. 그럼 이거를 가지고 2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지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보면은 그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파 수십 가닥이 이렇게 해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전파는 그대로 들어가고, 적외선 전파는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는 수십 가닥으로 끓여서 물 끓인다, 바닷물이나 어떤 끓인다, 대중소 이렇게 상중하, 물을 이렇게 깊이를 따라 상중하를 동시에 끓여버리는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수소, 산소 추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나, 어떤 전기 발전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고, 일단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물을 끓이거나 또 다른 것을 끓이거나 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 좀 합시다. 그리고 집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좀 전투기나 아까 전기 자동차나 전투기 또는 뭐 전기 드론, 전기로 움직이는 비행체 또는 뭐 산업 공작 기계 또는 로봇 또는 그 컴퓨터 이런 데도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운영 체제와 기판 부분에 있어서 따로 배터리를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는 그 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반도체에서도 광 웨이퍼인데 구리 방막을 하시잖아요. 구리 방막을 하시는데 도포를 하시는, 그러면 그 광 입자를 도포를 해서 쉽게 반도체 적층에 있어서 열을 없애는 문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 웨이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구리 방막과 광섬유 입자를 같이 도포를 해서 그것을 웨이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광섬유 신호선을 뭐 어떤 신호 저장, 빛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거울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거울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 빛은 정보의 전달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그러면 모든 반도체 만드실 때 광섬유선,
광섬유 입자가 됐든 광섬유 입자들을 쭉 나열해서 그걸로 이제 신호선을 삼든 광섬유 선을 뭐 이렇게 컴퓨터다 이렇게 나가든 했을 때 그렇죠. 정보의 배달까지는 그 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광섬유 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읽어드리고 정보를 지우는 이런 작용은 정기적인 신호로 어떻게 하는 제 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단이고 두 번째는 그냥 광신호로 광섬유 선이나 광입자 반도체에서는 광입자로 만들어진 광신호 그러니까 정보 고속도로 정보 입출력 선을 통과해서 정보 저장, 정보를 기록하고 읽는 것까지도 가능하고 지우는 것만 정기적인 신호로 하고 여기다가 전기 배터리, 이렇게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를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서 발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선 이렇게 구리 회로를 통해서 여기서 전기를 공급할 때 여기서 언오프 방식으로 배터리에 충전할 때만 전기를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전기가 이 회선에 항상 흐르고 있으면 발열이 생기잖아요. 전기가 제일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을 시켜서 거기 열이 흐르지 않도록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배터리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만드시면 제 기술 미니 배터리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웨어러블 기기에도 들어가서 이런 방식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컴퓨터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컴퓨터나 뭐 어떤 기타 기기에서도 이렇게 광섬유를 통해서 신호선으로 삼고 어떤 그 정보의 저장, 이런 정보의 어떤 기록, 정보를 읽기, 쓰기, 읽기, 그다음에 지우기 이런 것들은 전기적인 신호가 담당하도록 컴퓨터를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 하드디스크 같은 데서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도 이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다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컴퓨터 내부 안에 배터리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따로 어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축적해 가지고 정기적인 광섬유는 광섬유 신호는 그렇죠. 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컴퓨터 안에서도 발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광섬유 선으로서 정보의 배달자로서 정보 고속도로서 만들고 거기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인 거기서 충전을 해주고 거기서 전기를 하드 디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기적인 것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쓰는 거죠. 읽고 그것을 지우고 이런 기능들은 저장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신호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미니 배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CCTV와 관련해서 이게 12.5V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볼트스는 그렇죠. 회사별로 좀 다른 게 많아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할 때 제가 좀 어이없었던 게 이거 우리 집이 CCTV 건물에 8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이런 콘센트 8개를 꽂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 그래서 전기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콘센트에 하나만 꽂고 여기 장치를 10개짜리를 놨다고 합시다. 이게 안에 이런 장치를 10개짜리 놨으면 그렇죠. 나는 전선 하나만 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이런 잭 같은 것을 이런 줄 같은 것을 이 CCTV에 잭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만 장치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이런 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을 해주는 이렇게 12.5V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도 이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 충전기인데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뭐 카페 같은 데 20개도 할 수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삼성 만능 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스마트폰마다 틀린 게 삼성 편은 이걸로 다 되던데. 요새 나온 거는 저 S10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되더라고요. 가족 거 충전시켜 줄라 했더니 충전기가 고장 나 가지고 내 거를 대신 했더니 기종이 틀린데 되더라고요.
삼성도 그렇게 만들지.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충전할 때 이것도 일일이 가족이 5명이다 10명이다 또는 회사다 그러면 이게 10개씩 꽂았고 20개씩 꽂아놔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것을 전기만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고속 충전기란 말이에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안에 10개, 20개 이렇게 달려 있다. 그러면 꽂기만 5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의 기술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맙시다.